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그동안 이제 나 넘어질 때라고 하는 강좌를 함께 또 이야기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몇 가지 주제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강좌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하게 되네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는 거, 또 큰 고통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거 뭐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어린 학생들 뺀다면 넘어짐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도 많이 넘어지죠. 인생에서의 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때 그런 걸 내가 직면해서 당면해서 경험하고 막 맞이하고 그것을 막 겪어낼 때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은 일어서게 되지요. 결국은 일어섭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강한 것이고요. 또 삶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일어서지요. 근데 다 일어서는데 뭐 저희 강좌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언젠간 다 일어서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잘 이렇게 겪어낸 모습, 같은 일어서더라도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과정을 이렇게 나눈 그런 모습 속에서 일어서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나눈 것들, 이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이라는 것, 또 인생에서의 역경과 고통이라는 것, 이 엄청난 범위, 모든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몇 가지 얘기로 요약하고 표현하고 또 솔루션이라고 과감하게 내세울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아주 작은 거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가운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선은 한 가지 얘기해 보고 싶은 게요. 우리 지구를 한 45억 년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잡죠. 그래서 뭐 이러한 45억 년 동안에 한 40억 년 정도의 시간은 계속 지구가 불덩어리 속에서 그 변화의 과정, 불덩어리라는 거는 뭐 어디 불이 그냥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가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커지는 겁니다. 태양 주위를 돌는 것들이 또 부딪히고 또 날아와서 부딪히고 하면 지구가 지금 거기보다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된 거예요. 부딪히면은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해서 불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덩어리가 계속 몇 억 년 동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는 식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에 튀김가루를 입혀가지고 확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튀겨져요. 그런데 안에는 아이스크림이거나 안에는 얼음이죠. 뭐 그런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이건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불덩어리인데 밖은 어마어마한 크기니까 밖은 식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는 뭐 안과 밖이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니까 이 불덩어리 속에서 가장자리는 식는 거죠. 안에는 불덩어리고. 이런 불덩어리가 때때로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그 시뻘건 마그마 불덩어리, 화산, 뭐 지진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제 한 40억 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시뻘겋게 이제 오도 가도 막 이렇게 하다가 한 5억 년쯤 전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전에 박테리아나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은 이 정도부터 이제 생물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삼엽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5억 년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생명체의 이제 그 발생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은 보통 우리 과학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5억 년 정도 동안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상간에도 지구의
대재앙 혹은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왜 그러면 아직 밑에가 이 땅덩어리 속이 전부 불덩어리니까 이것이 노출이 된다거나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구가 막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한 5억 년 전부터 있었던 생명들이 거의 다 죽어버려요. 불덩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참 살아남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지구의 생명의 역사의 맥을 이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재앙의 시기에 정말로 지구가 막 불덩어리가 되는 시기에도 이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한 7천만 년 전 정도 얘기하죠. 7천만 년. 이때 보통 이제 뭐 이거를 뭐라 그러나 신생대라고 그러나 7천만 년 전 정도에 어마어마한 운석이 떨어지죠. 저쪽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우리가 뭐 작은 것만 떨어져도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운석이라는 거는 지구 쪽으로 들어오다가 다 타서 없어져요. 근데 그것이 안 타고 이렇게 날아오는 것은 날아와서 그 땅에 부딪히는 순간에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그 폭발, 7천만 년 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멸종하고, 엄청난 또 대멸종의 이런 것이 떨어지면 뭐 충격만 있겠어요? 대기가 다 변하죠? 그러면 이 기상이 다 변하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그런 멸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멸종 속에서도 또 살아남은 생명, 그것이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또 이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는 놀라운 근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멸종, 대재앙 속에서도 생존이라는 것이죠. 생존. 그래서 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존의 반대는 뭘까요? 아니면 반대라기보다도 생존의 반대는 멸망이죠. 근데 그거 말고 생존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이것과 이것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뭡니까? 승리는 뭐예요? 막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살아남는 거지. 승리는 뭡니까? 대재앙이 막 그냥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이 대재앙을 다 물리치고 살아남는 게 승리죠. 생존은 뭡니까? 대재앙이나 이런 고통을 견뎌내면서 목숨을 지키고, 그러면 우여곡절을 견디면서 결국 살아남는 게 생존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승리가 더 멋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그냥 예를 들자면 반에 나쁜 놈이 있어. 내가 탁 붙어가지고 1대1로 이게 마땅해서 승리하면 이게 좋죠. 아이 때는. 근데 어른 때는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맞짱을 뜬 다음엔 반드시 어른들은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죠. 아이들은 안 물어줘도 되지만. 참고로 저는 한 중학교 시절까지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많이 장난치다가도 그러고 싸우다가도 그러고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안 물어줘 봤어요. 옛날에는 가서 부모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봐주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줘 봤는데, 만약에 성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인이라면 저 사람이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버리면 그 모든 치료비 일체를 다 내가 대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승리의 개념이 있으면 안 되죠. 생존, 견뎌내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합법적으로, 법으로, 이치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라고 하는 건 기분은 시원한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꼭 그뿐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생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노인분들 그 모든 역경을 다 이렇게 이기고 이제 노인으로서
생존해 계신 분들 가장 의미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살아남은 분들. 우리 그 어려운 위안부 노인 할머니들 살아남으신 분들을 얼마나 그 위대합니까? 그 어려운 역경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혹은 생을 끝낼 수도 있는 위기가 많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제 노인으로서 생존하게 되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강좌는 주로 그런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나 이런 그 좌절을 우리가 겪을 때 뭐 그냥 너무 강하고 멋있어가지고 그걸 다 그냥 뽀빠이처럼 다 쳐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 뭐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만한 힘이나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거를 잘 견뎌내고 넘어서면서 살아남고 생존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생존하는 모습의 과정,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살아남는 과정,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겪어내는가,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당당한 승리, 멋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강해서 그냥 어떠한 것들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희들 또 우리 같은 분들 또 약한 이들은 이제 겨우겨우 그러나 포기할까 말까 하면서도 그래도 생존해서 견뎌낸 그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또 그러한 견뎌내는 과정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 강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초원에 불이 나도 또 대밀정이 일어나도 결국 생존하는 존재가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초원에 불이 나도 나중에 다 불이 나고 또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한 이런 소중한 과정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살아남고 다시 일어서는 바로 그 아름다운 견뎌냄의 과정. 저는 그런 걸 강조해요. 아름다운 견뎌냄의 과정.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 더 이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본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나 의미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의미 있는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일어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는데 새로운 어떤 세상의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승리할 수도 있고 때려 부술 수도 있고 또 저절로 그냥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상처가 아물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중한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이제 다시 회복됐다고 하면 그때는 뭔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사실 이 강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 새로운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 잘 견뎌내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날 때.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어느 날 새로워졌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그냥 세상이죠. 산천은 의구한데 이제 세상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내가 변했기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이런 과정 하나를 통해서 내가 싹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변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은 다양한 장르 또는 다양한 어떤 연극의 제목을 소화하고 공연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일일 연속 이거 끝나면 또 이것도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어떤 연극의 그 무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르 속에서 다양한 무대 속에 생활하다가 그 무대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무대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라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넘어짐을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름답게 잘 견뎌내고 넘어서고 그러면서 회복될 때에 우리 삶에는 새로운 삶의 장르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극 배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햄릿을 했습니다. 햄릿. 이건 뭐 우리 중간에도 햄릿 얘기했지만 대단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죠. 연극을 햄릿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햄릿을 어떻게 하다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중도 탈락을 했어요. 오랫동안 잘 해오다가 뭐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됐다 치면 그래 이제 햄릿 하다가 중도 잘못돼가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어느 날 뮤지컬을 해서 제의가 들었어요. 뮤지컬. 뭐 연극 뮤지컬은 많이 다르잖아요. 뮤지컬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뮤지컬 중에 예를 들자면 오페라의 유령. 가장 위대한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영국에서 이 오페라 유령이 처음 발생한 데가 바로 영국의 웨스트엔드입니다. 거기에서 저도 직접 이 오페라 유령을 봤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정말 어쨌든 햄릿만 하던 사람이 오페라의 유령을 이제 뮤지컬로 하게 됐다. 얼마나 새롭고 떨리기도 하고 뭐 전혀 새로운 세계니까. 그럼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페일, 넘어짐, 고통, 좌절의 경험들을 잘 견뎌내고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삶도 햄릿에서 오페라 유령으로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무대나 새로운 장르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햄릿만 하던 사람이 오페라 유령을 새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새롭고 프레시하고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게 그리고 긴장이고 사실 가슴 설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쓴 물을 먹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의 넘어짐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넘어짐을 경험해내고 그리고 잘 견뎌내는 이후에 새로운 장르,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꼭 세상이 안 변하더라도 내가 이런 과정 통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내 삶의 스타일이나 살아오던 방식. 우리가 다이어트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바꾸고도 되긴 되는데 그걸 못 바꾸잖아요. 다이어트란 뭡니까? 식생활만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생활만 바꾸고 운동 조금 더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두 마디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걸 내 생활의 삶에서 그거를 해내기가 몇 가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다 보면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나 고통이라는 건 내 자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큰 어려움을 맞게 되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에 휘말리게 돼서 그거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도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장르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역경이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는 아닙니다. 대기가 별로 깨끗지 않아. 근데 태풍이 왔어. 어떻게 됩니까? 태풍 때문에 마을에 나무가 뽑히고 건물이 무너지고 했겠지만 대기가 새로워지죠. 왜냐하면 기존의 대기를 태풍이 싹 쓸고 가버렸어요. 역경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피동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역경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모습 또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삶의 내용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뭐가 불어오든 뭐가 불어닥치든 그냥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존, 비록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넘어져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겨우 버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절대적인 슈퍼맨형 주인공이 많았죠. 그러면 이소룡 한 방도 안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도 끝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한 대 때리면 다 죽어. 뭐 서부 영화 어떻습니까? 악당들이 수백 발 총알을 쏴도 한 대도 안 맞아. 어쩌다 맞아도 살아. 그러나 자기는 그냥 뭐 딱딱딱 할 때마다 다 악당들이 쓰러지고, 이 절대적인 영웅이 영화의 주인공이 많이 됐었지만은 최근으로 오면서 절대적인 주인공 영웅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하드 같은 거 있죠? 브루스 윌리스가 그런 문을 열은 사람입니다. 다이하드 보면은 그 일개 그냥 경찰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악당들이 빌딩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능력 있고 엄청난 경찰관 아니지만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 위기를 겪어내면서 서서히 하나하나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악당들을 물리치게 되는, 성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룡처럼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맞고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겨우겨우 하면서 나중에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요즘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힘으로 역경을 승리하는 사람도 멋있겠지만 그러나 비록 강하진 못하지만 타격으로 많은 걸 잃었고 넘어졌고 좌절도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래도 쓰러지기 1초 직전에 일어나고 또 정말 무너지기 1초 직전에 그래도 겨우 일어나 견뎌내고 또 넘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된 이러한 모습,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고통이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그 엄청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고통의 문제인데 얼마나 뭐 다뤄야 할 게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번 강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세상에는 수많은 길, 그러나 그 중에 한 길도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강좌에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길이 수많은 길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길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로얄 로드라고 그러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그렇죠? 왕도는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작은 길, 우리가 해왔던 작은 모습 하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번 강좌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강의 중에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중에 일부를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모래에서 천국을 본다. To see a world 했죠. 자, 세상을 보는데 모래 하늘에서 세상을 본다. 이런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유명한 시 한 구절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즉 모래 하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보인다. 우리가 세상을 한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하나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뭡니까? 그 바닷물, 우리 바닷물, 지구의 70%가 바닷물이잖아요. 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닷물은 맛이 어떻습니까? 짜죠. 그런데 이 바닷물이 과연 짜다를 우리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70% 물을 다 먹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만 내가 살짝 맛을 봐도 바닷물은 짜구나 알 수 있죠. 한 방울만 우리가 맛을 봐도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강좌를 진행한 것입니다. 비록 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한 방울의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방울이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 한 방울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고, 바닷물 한 방울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는 바닷물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이야기라도 이것을 의미 있게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내용이 뭐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것을 대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하게 되고 더 많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강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중요 한 가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황혼과 먼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를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히브리어 중에 황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황혼. 이 황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 셰프란 단어입니다. 네 셰프. 느, 슈, 푸. 이렇게 이제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셰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단어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황혼입니다. 그러니까 황혼이 트와일라이트라고 하죠. 트와일라이트 영화도 있죠. 우리 하이틴들이 출연했던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있죠. 영화. 그럼 뭡니까? 막 그 흡혈하는 그런 드라큘라 같은 나오는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죠. 황혼이라는 단어가 네 셰프인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먼동도 되는 거예요. 먼동은 던이죠. 먼동.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황혼이라는 단어가 먼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하고 같은 이제 아랍어야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아랍어랑 같다고 보면 돼요. 이쪽으로 속해 있는 거죠. 아랍어의 한 계열이 이제 한 지방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랍어의 개념 이제 같은. 그리고 이제 이 아랍어는 역시 인도 유럽어죠. 우리가 인도 유럽어족이 뭡니까? 그 인도, 아랍어, 영어권 언어 이게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영어 잘하고 아랍 사람도 영어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우리는 그 어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영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랍어는 영어하고 같습니다. 모양만 많이 다르지 실제로는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어가 아랍어 계통이라고 얘기했죠. 아랍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랍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아주 광활한 사막에 이렇게 딱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막에서 저쪽에 서산에 해가 집니다. 그러면 이걸 이브닝 트와일라이트라고 하겠죠. 이브닝. 자, 저녁 노을. 저녁에 해가 지는. 그냥 사방이다 사막이야. 저쪽에 해가 져. 그럼 밤을 보냈어요. 그럼 저쪽에서 이제 아침에 먼동이 트죠. 모양은 똑같은 거. 저쪽에 해가 지는 모양이나 해가 뜨는 모양이나
이 사막에서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닝 트와일라이트. 그래서 사막 지역 사는 사람에게는 황혼이나 먼동이나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 노을 지는 모양이나 아침에 먼동이 튼 모양이나 이 모래에서는 똑같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뭐 다 분석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 아랍 계열, 이런 그 서아시아 이 사막 지역에서는 황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먼동이라는 개념과 같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모양이 같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황혼은 저녁이잖아요. 저녁이고 먼동은 아침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랍에서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니까 황혼도 먼동이구나 해서 같은 단어, 네셰프라고 하는 단어가 황혼도 되고 먼동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황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생의 황혼, 아니면 하던 일이 실패한 거, 이런 게 황혼입니다. 좌절하고 꺾인 게 황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 저물어져 못하는 게 황혼입니다. 뭔가를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게 황혼이에요. 우리는 황혼을 그렇게 생각하죠. 먼동은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극복해내는 것이 먼동이죠. 그리고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빛을, 광명을,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또 실패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런 게 먼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혼과 먼동은 같은 계열로서 실제로는 뭐라고 그러나 본질은 같으나 형태만 바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생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계에 이렇게 자연계 다큐 프로들을 보면 한 생명이 소멸하지만 그 소멸 속에서 다른 생명이 또 생겨나잖아요. 모든 자연은 자기의 후손, 자기의 DNA를 버치는 것을 최고의 치상 과제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연어 그 먼 길 올라와서 상류에서 다 죽어가고, 일부는 중간에 곰한테 다 잡혀가지고 먹히고, 그러면서도 결국 여기 와서 상류에 자기 고향에 와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고는 죽지 않습니까? 연어의 어머니 연어는 황혼이지만 아들, 자식 연어는 먼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황혼과 면동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나 고통이나 넘어짐, 이걸 황혼이라고 보고, 또 먼동은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새 출발하는 것을 이제 시련이나 넘어짐 황혼이라고 보고, 다시 일어서고 새 출발하는 것을 먼동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황혼과 먼동은 수레바퀴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지우고, 맨날 맞게 되는 먼동, 맨날 맞게 되는 아침이 이죠. 우리가 늘 잠자고 깨면 아침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아침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그 예를 못 든다면 찰스 디킨스의 뭡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유명하죠. 스크루지 영감, 이제 고두세 영감이잖아요. 이제 아주 제가 기억하기로 짐 캐리가 나온 짐 캐리가 연기했지만 영화처럼, 만화 영화처럼 만든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잘 됐다고 봅니다. 아주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구두세 영감이 이제 크리스마스 밤에 이렇게 꿈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어떤 영을 만나가지고는 자기 어린 시절도 돌아가 보고, 자기 현재의 모습도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무덤 앞에도 가보고, 이런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두세 영감이 깨닫지 않습니까? 삶이 뭔가, 내 구두쇠의 짓이 정말로 부끄럽고, 이런 거를 남새히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먼동을 만나게 되죠.
그때의 아침에 다들 만나면 굿모닝 하지 않겠어요? 그때 스크루지 영감이 하는 굿모닝은 평상시 하는 굿모닝하고 다르겠죠. 밤에 엄청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이야기지만 그가 많은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제 맞아 했던 mon동하고 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던 그 밤을 지낸 다음에 맞게 되는 mon동하고는 느껴지는 게 다르죠. mon동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의 mon동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mon동을 맞이하는 당사자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맞이하는 mon동이 새롭고 또 정말로 가슴 설레이고 새로운 내 인생의 장르를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아침이지만 어젯밤에 많은 사연을 겪은 스크루지 영감의 아침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황혼과 mon동은 같은 그러나 황혼에서 mon동으로 갈 때까지의 우리는 그 황혼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황혼의 쓰러짐과 좌절의 위기를 그냥 다 때려 부셔서 승리로 mon동을 맞는 사람보다는 황혼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하나 잘 겨우겨우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mon동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늘 맞게 되는 아침이지만 내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밤새 운전을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mon동이 틀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새롭죠. 캄캄한 데만 저는 이전에도 옛날에 그 대학 강의 같은 다닐 때 지방으로 먼 길 다닐 때 보면 한 새벽 한 2시쯤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한 6시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캄캄할 때 운전하면서 한 4시, 5시 되면서 점점 밝아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mon동이 토르죠. 그럼 굉장히 좀 느낌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경험하면서 진행하면서 그 mon동을 맞이하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맞이하게 되는 mon동, 늘 맞이하게 되는 새 아침이지만 내가 많은 경우를 겪고 많은 일을 겪고 또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을 이렇게 겪어내면서 맞게 되는 mon동은 새롭게 전혀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무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전혀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모습 또는 넘어짐과 이런 힘든 일들 장렬하게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이겨내고 인간 승리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 그거는 참 너무 부럽고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 강좌에서 쭉 얘기했던 대로 조금씩 견뎌내고 버텨내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일어나는 단계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새로운 mon동을 맞게 될 때에 내 자신도 나의 존재도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서 mon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n동이 뭡니까? 바로 새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죠. 혹은 새 무대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New Age,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모델을 내가 밟게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 아침, 그 mon동은 의미 있는 것이죠. 스크루지 영감이 그 드라마틱한 밤을 보내고 맞이할 때의 그 mon동에서 똑같이 굿모닝이라고 인사할 때 그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승리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 견뎌내고 넘어서면서 이제 회복을 겪어내는 과정에 우리가 아침을 맞게 될 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 아침도 새로워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정말로 신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거에 의미를 두는 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의 황혼은 내가 큰 일을 당해서 내 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어제의 황혼. 어제의 황혼은 나에게 어두움을 줬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둠 속에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 어둠의 과정, 힘든 과정을
참고 견뎌내고 넘어선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먼동을 맞이하게 되는 것. 새로운 먼동, 새로운 무대, 새로운 삶의 장르가 내 앞에 등장합니다. 그 먼동과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나의 모습도 밤새 그 황혼의 어둠을 겪어내면서 많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먼동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황혼이 먼동인 것이다. 그러나 그냥 잠만 자서 맞이하게 되는 먼동이 아니라 어둠을 겪어내면서 어둠을 넘어서면서 그리고 어둠을 내 곁에 두면서 그것을 내가 견뎌내는 과정에 내가 더 나은, 더 건강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먼동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먼동. 황혼이 바로 그 먼동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강좌를 들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강좌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